네, 여당 총출동이라는 단어 보셨는데요. 마침 오늘 신년인사회 국민의힘도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이 모두 출동을 했는데요. 한번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말 좋은 지도부를 모시고 그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품위 있고 축제 분위기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임을 드립니다. 서울시장으로서도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매력특별시 2023년도에 그 초석을 다져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의 가장 큰 관심 아무래도 3.8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특히 지금 권성동 의원도 1월 달에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친윤 인사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년에는 집권당이 된 이후 처음 신년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은 화려해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다 네. 이렇게 모여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뭔가 통합의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친윤 후보들이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의 당원의 지지율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지금 신년회를 열고 이런 모임을 갖긴 했지만 힘이 모아지는 어떤 모양이 네. 그만큼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경선 당원 투표가 100%로 이제 룰이 정해지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급해진 사람, 또 안철수 의원도 마음이 참 급해졌을 것 같습니다. 고재영 차장님, 네. 안철수 의원 설 명전 전까지는 출마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앞으로 구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바쁜데 갈 길은 멀고 또 이게 지지율이 안 올라서 고민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가 안철수 전 대표일 텐데요. 이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그 3구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내 지지세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당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과 어떤 2030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고민이 뭐 많은 만큼 더 앞으로 활발한 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위원님 아무래도 당원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런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그 국민의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네. 첫째, 그 새로운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특히 이제 안보 경제 위기에서 더욱 그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제 행정부 정권 교체는 됐습니다만 이제 의회 권력이 교체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국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조금 그 탄력이 붙지 않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 총선,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 내년 총선 승리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당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전체적으로 당원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뭐 윤심은 지금 뭐 아직 표출된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후보도 그렇고 김기현 후보도 그렇고 권성동 후보도 그렇고 다 같이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당원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당과 그 대통령실이 갈등했을 때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갈등했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멀지도 않은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 분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 대표로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행동을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많은 당원들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나경원 대표는 현재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실제로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정부에 가서 일할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현재로서도 저출산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현재 전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관련된 특사도 지금 맡고 있죠. 외교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그 당과 국가에도 기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본인이 어떻게 출마할지 안 할지 이제 그 결정하는 단계만 남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전체적인 그 경쟁의 구도는 달라지겠지만 큰 흐름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 둘째 총선 승리 이 대원칙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그러면 윤심은 언제쯤 좀 발현될 거라고 보세요? 가장 이제 늦게 발현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죠. 당원들이 뽑은 대표. 그러면 그게 윤석열의 대표고 대통령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만약에 그 방향이 아주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와 당의 그 협력을 위해서 가는 방향과는 좀 엉뚱하게 갈 수도 있겠다 하면은 최소한의 윤심이 어떤 형식으로도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윤심, 뭐 이렇게 대통령 당권 경쟁 나올 때마다 항상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마음은 무엇이냐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친윤이냐 비윤이냐 이번 키워드도 상당히 관심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바른정당계 인물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연일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당 대표를 지냈을 때 이제 총선에서 이게 실패하는 당 대표가 돼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총선 실패 이유가 당시에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들이 함께 당을 하면서 네. 오히려 당내 분란을 키워서 오히려 총선 승리를 못하게 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그러니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야지만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저 말씀은 뭐 너무 이제 지난 얘기고 네. 또 이제 뺄셈의 정치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거나 아니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말씀하고는 좀 정반대되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전 대표의 저 말씀이 뭐 크게 당원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 이게 윤심이 언제 드러날 거냐?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설 연휴 직전까지 일부라도 개각이 있다라면 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기 내각에 참여한 분이 전당대회 출마라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전당대회에 나온다라면 이제 다크호스로서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개각 과정에서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힘을 더 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건 뭐 꼭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더라도요. 네. 아마 당원들이 아마 이제 알아서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법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를 가져올 만큼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대선 대표 후보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만약에 그 출마를 결단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그 인물에게 많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길이 쏠릴 것이고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져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이 네.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정치적 결단으로 새로운 이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말 특사 단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된 건데요.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으셨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앞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네, 소장님 지금 소감을 밝힐 기회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4일 동안 500명 정도를 또 사저로 초청을 했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건다고 봐야 될까요? 뭐 사저뿐만 아니라 봄이 예. 되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예. 사무실들도 마련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꺼내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열어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친이계가 상당히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복권을 받긴 했지만 뇌물죄로 해가지고 중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추징금도 아직 갚지 못하고 면제받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벌금을 면제받았죠. 80억 정도를 이제 네. 면제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숙하고 성찰적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총선에는 좀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친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친윤의 핵심은 공천권을 사실상 누가 갖느냐, 네. 대통령이 갖느냐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공천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입니다. 근데 총선 승리를 누가 담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좋겠죠. 친윤 공천권도 가져오고 뭐 총선 승리도 가져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없다는 것이 지금 아마 최대의 고민 지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3월 8일에 어떤 전대에 이 주목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친이계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게 불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특히 친이계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한홍 의원 같은 윤핵관 이른바 의원들이 좀 포진돼 있거든요. 이렇게 친윤계가 이번에 총선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른바 MB맨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정부에 많이 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MB 정부와 관련돼서 이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권성동 의원이나 뭐 장지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특별 사면은 지금 횡령이나 뇌물 혐의였는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5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14년 6개월의 형도 면제가 됐고 벌금 82억도 면제가 됐거든요.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중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준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사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불씨가 되는 사면이다라는 평가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국민에 대한 사죄나 어떤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면에 나서서 또는 이제 사저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행사하거나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은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뭐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그 사저에 많은 분들이 가서 인사드리는 거는 인간적인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사실상 그동안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친박계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씩 도움 주려고 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좀 그동안 굉장히 외로웠죠. 이제 풀려나셨으니까 그동안의 인간적인 마음의 빚을 진 분들이 가서 인사라도 드리는 거지. 지금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적절한 시점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건강이 좀 회복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이 회복되면은 적절하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아마 두 분을 아마 초청을 한번 할 겁니다. 네. 따로 하든 같이 하든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뭐 결정을 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 무슨 친박계 친이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거는 약간 이제 별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통의 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 집권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친이계도 친박계도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거지, 지금 정치적으로 친이 친박은 없고, 굳이 계파를 따진다면 친윤이 있고 비윤이 있고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내년 총선에서 뭐 친이 친박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뭐 친이 친박계가 사라졌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금 제가 소식을 전하면 그 친박 좌장 사선 의원 핵심인 최경환 전 의원도 사면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정차장님, 네. 사라진 계파 과연 네. 사라진 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연은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한 당 안에서 과거의 어떤 이제 구원은 좀 해소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친이계와 친박계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그것이 2016년 총선의 진박 간별이라는 것으로 극대화되면서 총선에서 패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정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까지도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분들은 친이계, 친박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도왔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좀 사면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이제 갈등과 경쟁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1년 3개월 뒤에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친이계는 친이계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정치권으로 입문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분 중에 또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총선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친이 친박계로 완전히 쪼개져서 적보다도 더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냐, 예.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친윤이라는 큰 새로운 그릇에 모여서 이제 선의의 공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뭐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과 비윤의 경쟁 구도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특별 사면으로 이 친이와 친박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좀 들어봤습니다.